우수한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가지고 100만 명을 개최하라.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완전히 조이기 시작하니까 돈 들어올 데가 없는 겁니다. 외국의 여행사하고 MOU 형태를 많이 맺어요. 북한 관광 상품을 안내를 해주는 거죠. 와. 북한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가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관광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돈을 빨아내자는 거죠, 한마디로. 남과 북의 시청자가 하나 될 때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슨 특별입니까? 네. 아, 정말 특별한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정말 이분 정말 뵙고 싶었는데요. 벨기에 와플보다 한국 냉면이 맛있다. 네, 벨기에 청년 줄리안 씨 나오셨습니다. 실제로 뵈니까 눈동자가 색깔이 너무 예쁘세요. 야, 옆에서 보니까 피부가 뽀얗고 막 애기 같아, 애기 맞아, 맞아. 피부. 여기가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나와가지고 와 되게 좋네요. 오늘 이만갑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제가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옛날에 한 번 이제 북한 저는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 금강산으로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만갑을 되게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을 갔다 오신 거네요. 네, 진작 오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러게요. 금강산에서 뭐 좀 외국인 오면 막 이렇게 더 쳐다보고 막 이러지 않나요? 되게 신기해 봤었죠. 또 이제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 어디서 왔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벨기에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북한에서. 그래서 수도가 어디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저 브뤼셀이라고 했더니 벨지크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불어 발음으로 벨기에라고 말하면 벨지크고 네덜란드로 하면 벨기에인 건데 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이제 벨기에라고. 네덜란드 사람 와가지고 가르쳤나 봐요. 근데 제가 원래 불어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벨지크라고 그러는 게. 벨기에는 불어를 해요? 네, 저는 네 불어합니다. 네, 불어하고 있어요. 봉수, 뭐죠? 사바? 대바 트레비야? 발음 되게 좋으시네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가슴이 떨리네요. 너무 팬이시라고. 전 진짜 팬이에요. 아니 저는 이분을 보면서요. 네. 10년 만에 나와서 이렇게 다시 대세가 되실 거면 가끔씩 10년 만에 나와도 되겠다. 불안해할 필요가 뭐 있나. 저분이 네. 모 방송에 투게더에 나와서 정말 방송하는 걸 보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편하게 재밌게 하실 수 있는지 최고예요. 무려 10년 만에 컴백해서요. 근황의 아이콘에서 방송 대세가 되신 분입니다. 최민용 씨 나오셨습니다. 아니 최민용 씨 이만갑이란 프로그램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만갑이라는 이 프로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예. 거의 몇 회 빼놓고는 아주 진심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농담 안 하더라고 거짓말. 아니, 왜냐면 저기 산속 생활을 좀 했는데 그때 또 보셨다는 얘기 그럼? 저기 왜 그 통신사에서요. 저 때문에 산에다 전신줄 7개를 박아줬어요. 이만갑 때문에? 이만갑을 꼭 보려고 해서는 아니고 저도 뭐 계속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예. 최민용 씨가 나오신다고 대본을 다시 봤었어요. 저도. 요즘에 대세라 모시기 힘드신데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하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예. 이북 분이십니다. 어디서? 이분 어디요? 함경남도 북청. 함경남도 북청. 되게 유명해요. 구독가에 소동물도 이제 되게 유명하고. 신창이라는 마을이 네, 신상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그 이북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개천에서 영났다. 진짜 개천에서 영났다. 저희 외가는 그래요. 좋게 봤는데 정말. 맞습니다. 개천에서 영락도 맞고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북에서 그러니까 저희 외가는 오리지널 다 이북 함경 남북 부인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전쟁 나기 전에 6.25 발발하기 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어떤 정보를 드시고 미리 이렇게 남한 쪽으로. 정말 너무 현명하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을 다녀오시진 못했잖아요. 북한을 근접한 거리까지 제가 관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화룡 공안에 제가 아시는 분이 조선족 분이세요. 중국에서 이제 공안 그 경찰차를 앞에 인도해가지고 저를 이제 화룡에서도 약 한 20-30분 거리 더 들어가는 송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은 처음에 저는 두만강 그래가지고 굉장히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두만강 푸른 모래, 그렇죠. 노젓는 뱃사공. 뱃사공이 노를 저을 정도로 굉장히 큰 강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한강보다 더 넓을 줄 알았는데 네. 막상 가보니까 여기서 지금 남희석 선배님 계시는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정도에서 조금 더 벗어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보시오 하면 들릴 정도. 들리죠. 들리니까 가가지고 이제 두만강에다가 이제 발을 담그고 맥주를 마시면서 어죽을 뒤에서 이제 끓여줬거든요. 주변 지인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있는데 저쪽 그 건너편에 이제 북한 군인이 원래 없었어요. 그냥 숲이었는데 사람이 생각지 못한 사람이 툭 나오는데 거기다 총까지 메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담궜던 발을 살포시 이렇게 뺐어요. 혹시라도 시비 갈까봐. 그런데 저쪽에서 북한 그 병사인데 총 메고 너 어디서 왔네? 그러는 거예요. 나 한국에서 왔어. 서울 코리아. 몇 살이니? 그랬더니 22, 23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 30이야. 형이야 임마. 형이야 임마.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러면서 우리 같이 동포라고 반갑다고 이래주니까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이 액션을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 우린 동포야.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우리 언젠가 만날 거야. 뭐 필요하니?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이러더라고요. 너무 똑같다. 주섬주섬 이제 봉다리에다가 강이니까 비닐봉지에다가 담배를 넣고 일단 그 돌멩이 날아가야 되니까 자갈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꼼꼼히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휘에 던졌어요. 던져서 딱 떨어지는 순간 후다닥 해가지고 주워가지고 이게 막 풀러요. 네. 그래서 담배를 딱 이렇게 꺼내더니만 담배 알맹이만 딱 냅두고 껍데기는 정말로 신경질적으로 확 해가지고 딱 보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예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담배를 너무 조금 준 거 아니에요? 좀 돈이 거기다 돈을 좀 넣으면 100원 거기에다가 돈을 요 보내지 먹을 걸 줬어야 돼요. 아니 담배 달라고 해서 담배 줬는데. 그게 암호예요. 아니 그게 담배가 암호예요. 아니 그거는 박현숙 씨가 많이 봤잖아요. 그럼 네. 왜 욕했을까요? 아니 우선 첫째 먹는 장면에서 소리를 쳤어요. 그래 그 담배로 달라는 건 액션이 지나지 않고 거기다 돈을 달라는 의미예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우리 북한에서도 남조선이 잘 산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남조선 동포 우리 한동포랑 이렇게 끝이 했는데 담배를 보냈어야지. 담배만 달랑 보냈으니까 짜증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딱 집 앞에 압록강이니까 수시로 이렇게 주고받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경비대들도 이렇게 막 근데 왜 저희도 욕을 하거든요. 중국에서 보내면 왜? 왜 보내냐면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이 떨어져야 살짝 탁 주어야 주위에서 의심을 안 하거든요. 제가 근데 다트가 취미예요. 근데 한번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왜 나한테 욕해요? 이렇게?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오늘 그래서 최미용 씨가 특별히 가지고 온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만갑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네. 자, 나와주세요. 아유. 이게 어떤 물건입니까? 그 중국 쪽에 연변 시장 그리고 도문, 훈춘 이쪽에 국경지대 그쪽 가면 기념품으로 흔히들 파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부탁을 좀 해가지고 제가 LP를 수집을 해요. 와. 대단하십니다. 자, 이 앨범 우리 김주성 선생님 좀 봐주세요. 앞면은 지금 김일성 광장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뒤에는 40돌 기념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폴레이드, 군사 폴레이드나 그런 주민들 폴레이드 한 걸 갖다가 네. 20세기 최후의 히어로가 만들어낸 장대한 국장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좀 구하기 어려워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요? 김민 씨, 아니 그리고 대단합니다. 이게 또 저는 어디 해외에 가면 그 나라 동화책을 갖고 사거든요. 이거 동화책인가 봐요. 네, 이게
동화책 그것도 동화책이고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건 이거 놀고 먹는 꿀꿀이라고. 놀고 먹는 꿀꿀이. 그 내용이 어떤 공격적. 건데? 좀 읽어주세요. 한 페이지만. 제목 그대로 예. 놀고 먹다 보면 돼지 삶을 못 면한다. 아. 이게 결론이죠. 놀고 먹다 보면은. 이 책 아시는 분? 다 알아요. 아 이게요 제목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고 먹던 꿀꿀이도 있고요. 이마 벗겨진 앵무새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놀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라는 내용이고요. 대부분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림이 사실 애기 그림은 아니다. 네. 근데 요거는 또 약간 만화적이에요. 다람쥐가 나와요. 네. 이렇게. 이거 하나 약간 좀 정상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큰 사상이 없고. 이것도 따져보면 사상이 다 있어요. 그다 전부 이렇게 전쟁. 근데 이거 봐요. 동화책이에요. 그러나 꽃동산 짐승들은 피를 흘리며 네. 끝끝내 보물을 지켰대요. 그렇죠. 그냥 지킨 게 아니라 피를 흘리며 지켰다는 건 동화책에 잘 있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무섭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머니가 고향이 북쪽이시고 하니까 제가 여행 갔다가 이런 물건이라든지 어떤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오면 좀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이런 동화책이나 아까 박은혜 씨도 이런 해외 다닐 때마다 동화책 수집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가지가지 어떤 그 수입품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데 이런 동화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여기 탈북 미녀들 어렸을 때도 보셨을 것 같고 너무 그래서 향수가 조금이라도 추억 삼아 이제 감흥 느끼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책 한 권 가져오는 친구한테 막 간식 주면서 주위에 막 보고 둘러싸가지고 그랬어. 우리 한국처럼 동화책이었거든요. 막 반에 하나하나 동화책도 있는 귀하니까. 친구가. 네. 아이고 오늘 최민용 씨 진짜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출연자들에게 추억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직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북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중국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사한 미국. 이에 북한 김정은 트럼프 행정부 눈치 보기로 외화 벌이가 더욱 힘들어졌는데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꼼수. 외국인을 북한에 들이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북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시해 외화 벌이를 북한 내에서 하려는 김정은의 계략. 실제로 북한 관광 예약률이 작년보다 20%나 증가한 상황. 과연 북한은 관광산업 개발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2017 북한 생존 전략. 이제는 관광 전쟁이다. 자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자금줄이 꽁꽁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요 외화벌이만을 위해서 관광 사업을 한다? 근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떤 그 외화벌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도 좀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관광 산업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산업화로 가고 있는데 원래 북한에서는 관광이라는 그 수익 사업의 개념이 크게 없었어요. 김일성 때는 그 위대성이라든가 북한 제도가 좋다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국인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이쪽에 활용을 했고 김정일 때 들어와 가지고 하야주까지 다 망하고 뭐 벌어들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금을 파고 뭐 자원을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 시대도 끝나버렸거든. 특히 지금처럼 이제 봉쇄가 된 상황에서 그러다 나니까 이제는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선 이게 관광 산업이 이게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것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히 중국 관광객이 한 명이 현재 북한에 가면은 보통 중국 돈으로 3,000원 정도 쓰는 걸로 나오거든요. 중국 돈 3,000원이면은 60만 원? 그렇죠. 한국 돈 60만 원 되는 거죠. 아무리 못 써도 이렇게 쓰고 나오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게 뭐 광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인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80년대 관광 산업을 시작했지만 그때는 말하자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중동에 무기도 좀 팔고 뭐 화학 무기도 팔고 돈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사회가 완전히 조이기 시작하니까 돈 들어올 데가 없는 겁니다. 통치 자금이 고갈돼 가고 그래서 다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관광 산업이다. 그래 이제 관광이라는 게 뭐 천연 자원, 뭐 관광지, 그다음에 이제 문화유산 이런 건데
북한도 초기엔 이제 뭐 판문점이나 뭐 평양이나 이렇게 우상화 시설들을 주로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그걸 외국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형 관광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가지고 네. 지금 연간 10만 명이던 곳을 10배로 뿌려가지고 100만 명을 개최하라. 이거 엄청난 수죠. 완전 10배로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건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관광하면 사실 뭐 아름다운 곳을 보거나 아니면 뭐 경치나 아니면 사실은 뭐 자기 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걸 이제 경험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북한에 가면 뭘 경험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가 안 나오니까 이 나라는 전기가 안 나오네, 너무 신기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건물이 낡을 수가 있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뭘 관광 산업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전에 우리 조선에 대한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도 해고 또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계가 조선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야, 이 조선이란 땅덩어리가 어떻게 생기고 구성체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사람들, 이게 진짜 이렇게 별에서 미개인들이 있는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있는가 그 호기심이 유발돼서 가보는 거예요. 딱 가보고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다시피 옛날에는 관광이란 거 우리 몰랐어요. 진짜 선전용이었어요. 김일성 시대에는 그래도 구라파 사람들도 와서 외국 수반들과 이렇게 악수를 해서 우리 수령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했는데 김정일 시대는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맞아. 그래, 야, 우리 장군님은 왜 외국인들하고 한 번 악수도 못 하는가 이랬어요. 아니, 우리 인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돈도 벌면서 자기 그 어떤 걸 가시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사실은 북한이 되게 폐쇄적인데 저 같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알고 여행 가는지 좀 그게 되게 궁금해요.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예전에 북한 관광이라기보다는 체제 선전을 위해서 외국인을 끌어들였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그게 뭐 대북 제재가 여러 가지 안 되니까 외국의 여행사하고 MOU 형태를 많이 맺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국이나 그런 일부 중국 같은 여행사에서 북한 관광 상품을 안내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린 폐쇄적이 아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없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이미지도 주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보면 북한이 주도해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북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주도를 해서 여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탈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도 자기네 할 일을 갖다가 외국 여행사가 대행을 해주면은 탈북도 막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최근에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관광 상품이 평소 우리가 봐왔던 거랑 좀 다른데요.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2017 북한 생존 전략. 외국인 관광객을 잡아라. 연간 북한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만 명. 최근 북한 김정은은 올해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을 100만 명으로 끌어올리라 지시했는데 이에 북한 당국이 내놓은 생존 전략은 북한 이색 관광 상품 개발. 그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 상품은 중국 단동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패키지 여행 상품. Order lunch. The first dish they bring out, of course, is kimchi. Topped with some beer. Cheers, guys. 북한 수제 맥주 투어는 기본. 남포 고아원에서 천리마 제철 공장까지 관광 코스로 개방. 이젠 북한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밀착형 투어가 인기라는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는 미국의 유명 SNS로 북한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이벤트까지 열고 있는 상황.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2017 북한 생존 전략. 북한은 과연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요즘 SNS로 홍보하는 북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와, 여행사에서 Trip to North Korea. 여행사에서 만든 거예요. 준현 씨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지금 이 Free Trip to North Korea First Prize가 이제 무료 북한 여행 갈 수 있다는 상품이라는 게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무료로 지금 또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0% 할인, 25% 할인한다가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좋아요 누르는 순간 집 앞에 북한 사람. 어떻게 무서워요 지금. 근데 이게 1등이 되더라도 연락이 오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보통은 축하드립니다. 북한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예전에는 판문점이라든가 뭐 평양의 뭐 유명한 식당 뭐 이런 데만 갔다 오면 지금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제 판문점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제일 좋아하죠.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과거에 지향하다 지금은 그걸 폭을 넓혀가지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되 또 평양에 말하자면 그 헬기를 태워서 평양 시내를 쭉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명거리 건설이라든지 과학자거리라든지 그 결국 외국 관광객들이 비행기 타고 쫙 내려다볼 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뭔가 북한이 지상낙원이 돼가는구나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포토그래피 투어라고 사진 찍는 사람들만 아주 좋은 카메라 가진 사람들만 불러서 사진 찍어가라. 그럼 또 워낙 이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서 또 찍는단 말이죠.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영상 자체도 신기했는데 이 탈북민여분들이 보시면서 더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 신기해하는 거예요? 뭐 북한에서 저런 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저거는 외부에서만 와서 보는 거고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관광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현실이죠. 근데 일단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관광 상품으로 온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김정은 장군님이 이끌어가시는 산호에서. 우리 조선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맞아요. 곳들이 많구나. 그래서 옛날에 그 김정일 시대에 나온 노래인데 하늘 넘어 평양을 찾아서 보들이 오네 맞다, 이거. 이런 노래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 평양 축제 때 막 왔는데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면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번 구경해 보겠다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야 내가 정말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예전 같으면은 이 북한을 찾아오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줬거든요. 네, 완전히 그 뭐 저롱 안에 새처럼 갖다 놓고 딱 지정된 장소에만 갖다 놓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틀을 깨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이가 국제적인 입지도 없고 외교 문제에서도 그렇고 뭐 고립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자유로움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런 이게 스탠스가 있겠죠. 제철소 투어, 고아원 투어, 스쿠버 투어 등등 직접 만들고 기획한 여행사 사장의 인터뷰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구나 이게. I've been to North Korea a little over 100 times. Popular tours to North Korea. 진짜? 아니 뭐 아무튼 전 지금까지 내용도 굉장히 되게 놀라운데 2017년 북한은 이보다 훨씬 획기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여행일지 이만갑 고운 여성 유현주 씨 그리고 인민 여동생 한송이 씨가 이만갑 홈쇼핑으로 알려주시겠습니다. 다들 강냉이 죽은 드셨습니까? 그저 우리가 TV에 텔레비전은 없어도 홈쇼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리만갑 홈쇼핑 2017년 북조선 봄꽃 여행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여행 상품은 유럽인들의 취향을 저격한 스쿠버 다이빙 여행.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버스와 열차를 타고 북조선 동해로 다 함께 가보시자요. 벌떡벌떡. 제가 헤엄치는 북조선 통해에서 스쿠버 다이빙하는 기분. 그저 남조선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요주인공 전주인이 된 기분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7박 8일 일정에서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는 거는 바로바로 북한 주민집 체험 여행. 한 지붕 아래서 북한 주민이랑 겸상하면서 소주 한 잔 탁 마실 때 거저 잔 돌리며 보면서 북한 친구들 한 명쯤 사귀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떠나시자요. 북조선 동해 스쿠버 다이빙 여행. 7박 8일에 2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밥에 고깃국 좀 드시는 분들은 날래날래 전화 주시라요.
다 팔아 제낄 두 번째 여행 상품은 빵야 빵야 빵야. 중국인 관광객들의 취향을 저격한 경선 온천 유기농 여행. 중국 용길에서 출발해 함경북도 경성으로 다 함께 가보시자요. 2박 3일 일정에 제일 가는 우뜸 코스는 마실 수 있는 온천수에 하루 2번씩이나 몸을 푹 담그고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때 빼고 광내는 경성 온천 유기농 여행이다. 그런데 성희롱, 네, 중국인 관광객은 온천보다 유기농 먹방 코스를 좋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황사가 심한 봄엔 북조선 유기농 음식이 거저 제일이라는 거만요. 그래서 단돈 15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경성 온천 유기농 여행. 지금 경성으로 다 함께 떠나자요. 민용 씨. 네. 어떤 여행이 지금 살짝 한번 가본다면 땡기죠? 아니, 저 유현주 씨하고 한성희 씨 때문에 영상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저런 북녘 땅의 저런 환경이나 이런 장면 이런 영상을 볼 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곳이든 계절마다 그 향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런 영상 보면은 이제 저곳의 그 바람의 향기는 어떨까? 이런 게 궁금해요, 솔직히. 야, 그거 좋다. 감수성. 토니안 씨는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보고 되게 가보고 싶다. 어디 가요? 온천이요. 사실은 현주 씨랑 우리 송이 양이 이 설명을 하는데 현혹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저 코스에 이렇게 유기농 음식 먹으면서 온천 한번 딱 하면 모든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번엔 북한에서 외국인을 직접 상대하면서 여행 안내를 하셨던 심하윤 씨가 추천하는 북한 이색 관광 명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윤 동무 안내해 주시라요. 예, 북한에서 안내통역원을 하던 제가 오늘 북한의 이색 명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위 보실까요? 자, 3위는요. 짜잔! 나진 체코식 맥주바입니다. 네, 나진에 있는 체코식 맥주바인데요. 체코 양조회사의 지원을 받아 2013년 12월에 건립을 했고요. 체코식 낙호가 아주 풍부해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오는 손님들과 또 라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관광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궁금한 게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제코 회사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거는 원래 체코가 사회주의 국가였거든요. 아,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낮은 선봉 개방하면서 체코에서 이제 그 맥주 시설을 들여다가 제조를 해가지고 거기 외국 손님들의 좀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2위 한번 보시죠. 2위는요. 칠골 협동 농장입니다. 칠골은 바로 평양 외곽에 위치한 지역 이름입니다. 이 칠골 협동 농장이 왜 유명한 그 관광지인가 하면요. 외국인들이 갔을 때 여기서 북조선 유기농 농사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직접 대추, 딸기, 양배추, 감자, 참깨 등등을 심는 방법을 하루 종일 그 북한의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이런 유기농 농사법 때문에 굉장히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관광의 하나로 지금 현재 또 하다 그냥 관광객까지 그냥 불러가지고 그럼 돈을 북한 주고 농부. 가서 밭을 읽어주는 거예요? 북한 되게 농부 체험에서 할 수 있는 유기농 농사법을 배우기 아니,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인기 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안내 통역원님. 유기농 농사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그냥 농약만 안 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약 안 뿌리고 특별한 어떤 농사법은 없고요.
대망의 이 북한 이색 명소 1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나진? 누드비치입니다. 나진? 누드비치? 네. 북한에서? 네. 말이 돼요, 이거? 믿기지 않으시죠? 네, 제가 나선에서 안내 통역을 할 때요.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름이면 한 4박 5일에서 5박 6일, 길게는 6박 7일까지 옵니다. 특별히 많이 찾는 곳은 해수욕장이죠. 자,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요,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 동양인들과 다르게 이렇게 해수욕 할 때 햇빛이 그렇게 쨍쨍 비치는데 옷 다 벗고 누워 있어요. 남성들은 그런 거 못 봤는데 여성들이 옷을 다 아래까지 다 벗고 누워 있어요. 아래도? 네, 아래까지 다 벗고 누워 있습니다. 선탠을 한다고 하죠. 문화 충격이야. 네, 나선에는 추진 해수욕장과 비파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외국인들, 러시아 사람들이 누워서 머리에다가 모자나 손수건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 딱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는 북한의 안내 통역들과 남자 안내 통역들과 그 운전 기사들 있잖아요. 네.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 누워 있는 러시아 관광객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하냐? 동방이 지구에 와서 지금 우리나라 와서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뭐 누드비치도 있는데 그 밖에 좀 프리한 이 외국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좀 당황했던 그런 장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안내 통역으로 배치받은 첫 해였어요. 근데 손님이 나왔는데 핫팬티를 입고 나온 거예요, 여자가. 핫팬츠. 이렇게 짧은 거. 그런데 팬츠가 여기까지 오면 모르겠는데 아예 이 속옷 나이는 거죠. 근데 저희 북한에서는 원피스나 아니면 이 치마도 무릎까지 그 위에 엄청 많이 못 올라와요. 근데 그런 여자의 신다리가 드러나는 그런 의상을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물어봤어요. 부끄럽지 않냐. 그리고 그 중국인도 굉장히 막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가 지나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북한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동물 보듯이. 그리고 그렇게 짧은 팬티를 입고 가면 북한이 사적관이나 혹은 김일성, 김정일이 다녀갔던 이런 역사적인 이런 곳에 들어갈 때는 그런 옷차림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손님들이 그런 옷차림을 하고 나오면 못 입고 들어가게 했어요. 여벌옷이 없냐? 그래서 버스나 다른 데서 갈아입혀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짧은 바지에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안에 그 속옷까지, 속살까지 드러나면 어떻게 이렇게 앉을 때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막 가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디건이라 이런 것도 좀 가리고 앉아라고 하면 괜찮다고 덥다고 안 가리고. 그 옷차림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 뭐 놀랐어요? 그런 사람 많은데? 한국에 와서 뭐 처음에 뭐 뽀뽀하고 안고 이런 것도 굉장히 놀라서 막 이렇게 봤었는데 그 문화에 오래 살다 보면 제가 한 2, 3개월이니까 익숙하더라고요. 늘 이렇게 입는 거구나. 하나의 문화고 패션이구나. 이렇게 존중해주면서 별로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2, 3개월이면 그거 문화 적응하는 거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2, 3개월이면은? 다들 그렇게 한 원초적으로 뭐 않나요? 북한에서 그런 걸 갈망하셨던 거 아닐까요? 짧은 치마도 입어보고 싶고 그런데 여름에 굉장히 입어봤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자, 2017 북한 생존 전략 이제는 관광 전쟁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요 북한의 관광 투어 상품을 준비했었는데 보니까 뭐 제철소 투어 그리고 이 고아원 투어 나선 씨의 그 스쿠버 투어 등등 이 상품을 직접 만들고 기획한 여행사 사장의 인터뷰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엘 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I first went to North Korea in 2012, and I've been to North Korea a little over 100 times. This company started in 2008, and we were the very first budget tour company to go into North Korea, the DPRK. And so far since then, we've taken over a little over 8,000 tourists into North Korea. And tourism is growing, and we're becoming a little more popular with our tour destination. And so now we got sort of famous with our tourists because we started in North Korea, but now we're traveling to other countries that are a little unique, such as Eritrea and Somaliland in Africa, Iran, Iraq, Chernobyl in Ukraine.
그러니까 이게 뭐 체르노빌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안 가고 싶은 남들이 나라. 안 가려고 하는 나라를 개발해서 하는데 저 사람이 참 다행인 게 8,000명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억류된 사람이 아직은 없었나 봐요. 다행이에요. 예. 북한을 어떻게 100번을 갔다 왔다는 것도 신기하고 네. 부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 북한 여행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 점을 좀 자, 알고 싶네요. 궁금합니다. We chose North Korea basically because we're very curious about North Korea, and it's one of those destinations people don't expect you to go to. So telling your friends you're going to North Korea, it's more of a wow factor, as in, whoa, you're going off the beaten path. And we like to focus on these sort of countries where your mother doesn't want you to go to. We get a mix of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who come to North Korea for different reasons. Is because, one, you read about it in the news all the time. Two, nobody ever goes there. So if you want to go somewhere that no one's been before, that's a good one. Actually, every year since we've been working in North Korea, our numbers have always been increasing, which is a little odd because sometimes tourists can be scared because of nuclear bombs or satellites being launched. But whenever North Korea is in the news and it's talked about in the media, it sort of gets people's attention more about the country. And I suppose some people are looking more into wanting to travel here because they hear about it so much, and this creates the curiosity of people to wanting to travel. 우리 토리 씨 죄송하지만 자막 보신 것 같아요. 네? 눈빛이 눈이 밑으로. 자막이라고요? 저는 남희석 씨 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음성만 듣고도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고요? 예. 굉장히 보험회사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영어로 한번. foreign country를 갈 때 immigration을 패스해야 되거든요. 예. immigration을 패스할 때 왠지 difficult 할 것 같은데 어떻게 think about? Oh, okay. Actually, the registration of North Korea, it's really easy. So some people think it's very difficult, but it's very simple. The registration process is like this. Question number 1, are you a journalist? No? Perfect. Welcome to the DPRK. That's it. I have more tourists that have issues getting their Chinese visa because our tours start in China, and more people have issues with the Chinese visa than with the DPRK visa. There is one restriction that I would like to get rid of, and it's for American citizens. Americans have to fly in and out of North Korea. They cannot take the train. So I'm trying to persuade the authorities so we can have Americans on the train with all the other nationalities who can take it. It's a new thing now that he's president. So we've had some tourists who have booked with us or booking with us. And they've said, like, listen, now that Donald Trump is running my country, can I still go? And it's like, yeah, like through our 8 years of experience in North Korea, whatever has happened in the political world, nothing's really changed for the tourists traveling in North Korea. It's all the same.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북한을 여행하는데 불편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네요. 좀 까다롭다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똑같이 관광객이고 중국에서 들어가는데 왜 미국인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지. GDP나 GNP를 따지고 보면 미국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빨아내자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보안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이제 그 시크릿 문제인데 이 열차 안에서는 미국인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북한 사람들과 다 접촉할 수가 있고 특히는 이제 저 영국 사람은 한 번도 북한에 들어가서 잡힌 적이 없다는데 바로 북한과 영국은 수교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교가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케네스베라든지 뭐 요기자라든지 벌써 미국인이 5명 이상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건 반미 국가이면서 수교가 안 된 나라고 뭔가 외교적 레버리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영국은 수교가 돼 있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마음대로 다 협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줄리안. 저 프랑스어로 질문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영어로 할게요, 그냥. So. Ryan, so can you introduce us to the most famous travel course in North Korea? What's really hyping right now there? 좋은 질문이네. Popular tours to North Korea
they involve the North Korean holidays. So for things like the leader's birthday, or May Day, or Liberation Day when Korea defeated the Japanese, or for Party Foundation Day. So anything that's a holiday where the North Koreans celebrate with mass dancing, fireworks, and families going out having barbecues. This gathers interest more from tourists because tourists want to see the activities in North Korea. I would say Nampo and Myeongsan, they're very popular too. Nampo is famous for its there's a resort where people stay and have mineral hot spa, like natural hot water, and there's a beach, and the barbecue clams are very good too. And Myeongsan is popular too because it has the International Friendship Exhibition, which is what everyone reads about, where it has all these gifts given to all the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and some of the gifts are very expensive, like a car from Stalin, or very odd, like a crocodile statue from Nicaragua. So yeah. 아하. 국제 친선 관람관이 어떤 곳입니까? 국제 친선 전람관입니다. 네. 그것은 묘양산에 있는데요. 평북도 향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야 도착할 수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그 수반이나 중요한 인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야. 그 선물을 다 고스란히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관이 따로 있고 김정일 관이 따로 있는데 그 북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안내원이 들어가면 그 전체 선물을 하나씩 보는데 일본을 소요한다고 생각하면 한 1년 6개월인가 8개월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많이 선물들이 받았구나. 되어 있고요. 관이 되게 많아요. 몇 간 있는데 방문 시간 그렇게 길게 잡지는 않고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잡아요. 한 관에 들어가서 한 3개, 4개 방을 돌아서 나오는 코스인데요. 꼭 가면 보여주는 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한의 대통령들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보낸 선물이 있는 방입니다. 있어요. 근데 북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남조선의 지도자들도 김일성의 이런 위대함에 탐복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준다라고 외국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말도 안 돼. 우리 형 같으세요. 로엔 형 이거 직접 만들어? It's mostly me coming up with ideas because a lot of the times the North Koreans don't really have a good idea on what Western tourists want. They've been working with Chinese tourists for a long time. Western tourism only really started kicking off in recent years. So we're trying to present more ideas so it makes us more competitive with the market. You know, the North Koreans, they can suggest something that I know tourists won't be interested in, like the Embroidery Institute, for example. Like the Koreans are very good at it, and it's something that, again, they've taken from the Soviet Union. And they think it's really cool. They're like, wow, look, we can do this, and it's really difficult to do this, and we're very good. But I'll be like, yeah, and it's really boring. So we won't go there. So they'll come with me with suggestions, and I'll talk about if it's interesting, if it's worth doing it. And I'll come with them with suggestions too. And we always work together as a team to make tourism in North Korea fun. They just don't know what we're interested in. Like, for example, I started the very first bicycle tour in Pyongyang City. So when I think of this idea at first and come to the Koreans, they'll, no, stay on the bus. It's more convenient. It's more comfortable. And I'll explain to them, hey, listen, like, it's actually fun. Like, people travel to other cities in other countries, and they cycle around the city. And it's active, it's fun, and it's more in getting involved. And the Koreans are like, well, if foreigners like to do it, let's try it. I'm like, cool, let's try it. 아니, 듣다 보니까 저분 관광 상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관광이 통제가 생명인 곳인데 자전거를 타면 각자 찢어져서 서버릴 수가 있는 건데 야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가요? 대박. 평양시 한해서 아닌가요? 아마 지방에서는 그렇게 안 될걸요. 네. 안에 평양에서 중구역 거기서 자전거 타고 남포로 쭉 내려가요. 서해관문까지 가가지고 저구에 거 먹고 거기 온천 쪽으로 빠져가지고 온천 관광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평양으로 들어오고. 근데 평양 들어올 때에는 자전거는 자동차에다 싣고 버스 타고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이색 관광 상품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좀 다양해지고 진짜 조금 더 관광 같은 느낌이 드는 네. 것 같아요. 예, 흔쾌히 인터뷰 응해주신 로엔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꼭 이 무대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실험을 작은 양이라도 하려고 해도 최소한 3제곱킬로미터 땅이 필요하다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핵실험 중이 나갈 리가 없는 거죠. 저는 반대입니다. 미소 소량이라 발견했어요. 실험으로 인한 오염이 된 물을 마셨다면 당연히 기신병이 걸리는 거죠. 자, 2017 북한 생존 전략. 이제는 관광 전쟁이다. 이번에는요. 네. 아주 좋은 증언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 그렇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네. 예, 불과 2달 전입니다. 기차로 북한 여행을 다녀왔어요. 대만 관광객 노열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노호락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저번 달에 북한에 갔다 왔어요. 중국 단동에서 평양까지 기차를 타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광고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니, 한국어는 그러면 어떻게 따로 공부를 하신 겁니까? 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어학원 같은 데는 가서 배우는 거예요. 몇 년 되셨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반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말 이렇게 해요? 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데요? 되게 잘해요. 헐. 헐리에요. 진짜 신기하다. 북한엔 어떻게 해서 다녀오게 됐습니까? 저는 예전에 대학교 때 전공 대한문학이라서 네. 네, 그래서 좀 뭔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게 되었어요. 만약에 지금 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런 데는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단동의 여행사에게 여행 비자를 신청하고 들어간 거였어요. 단동에서 또 기차를 타고 평양에까지 갔어요. 단동에서 평양까지는 한 5시간, 6시간 등 걸렸어요. 빨리 가네. 네. 돈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측했던 것은 한 40만 원 좀 걸렸는데 근데 숙제를 간 후에는 한 7, 80만 원 거의 2배나 걸렸어요. 차비만? 이유가? 네, 제가 대만 사람이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같은 코스로 가는 중국 사람들도 한 40만 원쯤 걸렸어요. 근데 그 후에 알아봤더니 자본주의 나라 국민일수록 더 비쌀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 사람에 따라, 나라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어요? 이상하네요. 시가라고 써야 되겠네. 네. 바가지 요금이네. 내가 북한 들어갈 때 이제 출입국 사무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때 기억나는 게 반갑습니다 소리가 나오고 모든 게 검사를 하는데 그때 뭐 혹시라도 하나 빠뜨렸을까 봐 검사할 때 되게 공포심이 되게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러는 거 없었나 싶었었거든요. 식민지 도착했을 때는 그 군복 그 이쁜 사람들이 들어오고 저희 팀은 검사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팀만 검사하는 거 아니고 우리 핸드폰까지도 일일이 검사하는 거예요. 책 같은 거 SNS 다 검사 받아요. SNS 검사?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미리 그 한국어 된 어플을 다 숨겼어요. 그래서 검사 받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북한군이에게 잡혔어요. 이거는 북한군이에게 잡혔어요. 그게 왜요? H.O.T. 이집이었어요. 그게 왜요? H.O.T. 이집이요. 토니안. 아니, 여기 나온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 진짜예요? 저 어떻게 구하셨죠? 사실 이거는 대만에서 안 팔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CD를 사고 있었는데 못 샀어요. 그래서 작년에 중고 서점에서 산 거라서 대단하다. 그래서 딱 12월에서 들었어요. 아니 토니안 씨 기분이 어때요? 저렇게 외국 분이 이렇게 자기 CD를 사가지고 그것도 여행할 때 이렇게 같이 듣고 다니고 그러는데. 토니안 씨는 못 가본 북한을 토니안 씨 CD는 가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뭔가 짠하네요. 네, H.O.T. CD가 직접 저희 대신 네, 어떠세요? 공연을 다녀온 느낌인데 일단 뭐 저희가 예전에 뭐 중화권에서 인기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렇게 실감이 막 나진 않거든요. 요즘 세상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있던 게 아니라서
근데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아 그래도 그때 진짜 이렇게 우리 음악을 좋아하시는 최고죠. 분들이 많았구나. H.O.T 중에 누구를 제일 이거 꼭 안 물어보셨는데. 토니아 씨를 좋아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강타예요. 저는 그 내가 긴 시간 여행 다니면은 항상 CD 플레이어랑 CD 가지고 다닌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그거 예. 그 북한군이 잡힌 후에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또 가사분이 다 좀 뭔가 한국 그거 자본주의 색채가 있는 가사기 반항적이고. 있잖아요. 예. 아, 네가 뭔데? 아, 가사를 봐요? 네네. 하나씩 이렇게 맵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까지는 다 열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 조군인이 이거 보고 이거 뭐냐고 했는데 제가 그냥 헷갈리게 말했어요. 이거 CD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말로? 네, 중국말로 했어요. 대만말로. 네. 네, 하지만 제 생각은 저 군인은 좀 뭔가 제가 이런 위급분 가지는 거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물건 찾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돈 뺏을 수 있는. 네네네. 돈이나 금목걸이. H.O.T 저거 뺏어봤자 지도 어디서 듣기도 뭐하고. 못 날아갈 일이죠. 노월 씨, 세관 통과할 때 그 사람들이 세관원들한테 그 뇌물을 이렇게 북한에서 자주 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혹시 그 세관원들한테 이렇게 뇌물을 주는 거 이런 거 목격한 게 있나요? 네, 사실 그 기사 안에서는 뇌물 주는 상품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심사관들이 좀 뭔가 팀 검사하면서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좀 갔을 수도 있어서 어허. 그래서 심지어 저도 뇌물을 줬어요. 제가 트럭했을 때는 좀 문제가 없는데 나왔을 때는 100배 안에 있는 대만 목걸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심사원이 저 목도리가 이쁜다고 해서 그냥 빼앗아. 달래요 그냥? 네. 그냥 이쁜다고 관광객한테도 했어요. 하연 씨 이게 말이 돼요? 관광객. 아니 당연히 말이 됩니다. 당연히 말이 됩니다. 그 저기 세관에 넘어올 때요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세관에서 세관원들이 먼저 검색하고 또 나오면 군인들이 외국인들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담배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이거 나 피울 거야. 그냥 쏙 뺏어 뭐라고 말 못해요. 그리고 북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노월 씨의 북한 이야기가 정말 그러게요. 흥미진진한데 이번에는 노월 씨가 북한에서 직접 찍은 사진 네. 보면서 얘기할 거거든요. 토니안 씨가 먼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그냥 얼핏 보시면 약간 교도소 같은 느낌도 있는데 여기가 기차 안이 맞는 거죠? 네. 네, 기차 안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침대. 침대 칸입니다. 침대 칸이네. 네, 침대 시간 칸 가는데? 맞는 건가요? 네, 침대 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나와서 창을 보면서 좀 이렇게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피곤하면 들어가서 잠도 잘 수 네네네네. 있고 굉장히 저는 매력 있는데 어땠어요? 그리고 사실 저 침대 칸은 아주 좁았어요. 네, 한 침대는 한국에 있는 코시원 같은 침대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저 침대 중에 있는 공간도 한 캐리어 하나밖에 네. 없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아주 좁고 한 칸에 몇 명이 있어요, 침대가? 한 칸에 한 6명이 있어요. 그 6명짜리는 일반 침대 칸이에요. 네네네. 상급 침대 칸은 4명짜리. 그리고 아하. 4명. 여기서 잠깐 긴급 질문. 저 기차가 외국인만 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북한 사람도 같이 타나요? 아, 저게 열차가 아마 외국인만 타는 열차 빵통이 따로 있을 거예요.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반 북한 주민들도 타는 열차 빵통이 따로 있어요. 오. 아. 자, 다음 기차 사진 화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이구나. 홍익회에서 파는 거. 아니 이게 우리나라 기차에 이렇게 간식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홍익회 예전에. 네, 북한에도 있어요? 네네네. 카트칸 안에는 사실 수입 상품 더 많았더라고요. 네, 주요는 중국 상품이나 아니면 소형 상품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는 북한 상품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요? 네, 바로 대동강 맥주였어요. 맛있죠?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어때요? 좀 뭔가 순순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또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내가 봤을 때 민용 형이 되게 탐날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북한의 물건들인데 호박씨 과자. 혹시 이게 기념품으로 사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 제가 김명분 샵에서 샀던 것이었어요. 네, 여기서는 저쪽에도 있는 거는 이거는 북한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은 살 때는 좀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왜요? 네, 정호원들이 좀 중국어 좀 못 따라들은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말해버렸어요. 뭐라고요? 네, 제가 그냥 이 책은 이민폐로 엄마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정호원이 그냥 뒤를 보지 않고 그냥 도망갔어요. 네, 그리고 가이드님에게 가서 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저 가이드가 혹시 아까 무슨 말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리고 제가 네, 아까 했어요. 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리고 그 상담 받았어요. 네, 어디서 배웠냐, 왜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요? 어디서 배웠다는? 저는 그냥 지금보다 더 못한 척해 그냥 저는 중국에서 반년 정도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잘하네. 이런 식으로. 잘해. 진짜 너무 머리가 좋다. 공부력이 최고 최고. 근데 여기 있는 과자 같은 거 드셔보셨어요? 맛이 어때요? 맨 왼쪽에 저 과자는 제가 살 때는 유통기한 이미 지났어요. 그걸 팔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 줄 수 없고 그래서 좀 어떻게 출하는지 몰라. 외국인 관광객 벌써부터 유통기한질 아우. 북한에 유통기한이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저는 북한은. 한국에 와서 유통기한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그래요? 북한에 유통기한이 없어요. 날짜는 적혀 있으니까 지났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만든 날짜가 아닐까요? 혹시? 자, 여기서 우리 노우월 씨가 예. 또 한 곳 희한한 곳을 갔습니다. 반전이 있는 영상입니다. 보시죠. 네? 자, 지금 무슨 상황이죠? 이거는 휴게소에는 그 매장에서 그 과자를 파는 여자였어요. 예, 하지만 거기서는 바로 이 과자인데 제가 원래 하나만 사고 싶었는데 근데 저 정호원이 그냥 잔돈이 없다고 해서 2개나 샀거나 아니면 거스름지 안 주고 저런 식으로 팔고 있었어요. 너 2개 가질래? 그냥 갈래? 머리 잘 썼네. 저게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잔돈이 없었던 건가요? 뭐 상술이라고 상술이지. 보여집니다. 예, 많이 팔아야 되니까 저 때 외국인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어차피 하나 살 사람인데 그 거스름돈을 안 줘도 된다는 걸 알고는 보통은 대놓고 수월을 하고 가거든요. 그 좀 부럽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서울에서 갔으면 차 타고 1~2시간 정도, 2시간 정도면 갈 텐데 그렇게 멀리 돌아갔다는 게 참 묘하기도 합니다. 오늘 뭐 관광 이렇게 왔던 경험을 얘기해 주신 한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대만인 노우월 씨.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탈북 미남 미녀분들을 네. 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분은요. 미국 하버드대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무려 250명이 넘는 탈북민들에게 무료로 영어 강의를 해주시는 헤이시 라티그 씨와 이은구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훌륭하신 분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Okay, so how long have I been here? Yeah. Okay. I've been here several years now. 7 years. 예. 알겠습니다. 저분이 한국말 다 알아듣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한국 음식 무얼 좋아해요? So which kind of Korean food do I like the most? So which kind of Korean food do I like the most?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 좋아요? How to be Jim, but not spicy. 아, 좋죠. 네, 자, 조금 매워요. 케이 씨, 미스터 케이 씨, why no pay English teacher? Because we have a very bad business model. We made a big mistake. Actually, we should charge, but we started this as just a fun part-time thing. But now we realize that we need to have more structure, so we should charge money. 네. Yeah, but we do have a problem that our program doesn't really appeal to the government, and so far we haven't really been able to attract business money. So we just do our best. 한국에서 생활하는 탈북하신 분들이 사실 영어를 못하면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Oh, yeah, yeah. 잉글리시 앤 콩글리시 저 많이 있으니까. Yes, yes. Konglish is definitely a challenge because it doesn't really exist in North Korea. Yeah. But yeah, they get eliminated from lots of job opportunities if they cannot speak English. 예. Right. 한국에는 콩글씨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카센터, 뭐 컴퓨터 클리닝,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콩글리시인데 그렇죠. 북한분들이 오시면 카센터는 뭐 컴퓨터 클리닝은 뭐냐고 했는데 가면은 이제 세탁소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네.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이제 그런 게 없고 또 여기서는 영어를 못하면 사실 뭐 직업을 구하는 거나 공부 특히 그렇죠. 모든 게 이제 어렵죠. 탈북민들을 가르칠 때 좀 쉽게 가르치는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따로. Yeah, well, our method is to provide the refugees to choose as many tutors as they want. So they can start to figure out which teacher has which skill. Some are good at grammar, some are pronunciation, some just at conversation, or some of them at TOEIC. So they can find their own way based on the teacher's ability. So that's our approach. Is there any student you teach it here? Yeah. 누구요? Who? Yeah. Right here? 오. Right here? 오. And Ara. 알아? 언니도 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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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So she came to us 2 times to learn. 2 times? Yeah. Only 2 time. 인생에 딱 2 time. 얼마 기간 동안 받았나요? 그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한 번 오면 학생들이 3개월 동안 영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3개월 끝나고 나면 더 원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뭐 원하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 아라 학생 같은 경우는 3개월 끝나고 다시 한 번 또 온 거죠. 아, 3개월 동안 2번 온 게 아니고?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필요하거든요. 아저씨는 3개월을 했나요? 실은 제가 대한민국에 금방 딱 왔을 때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고 이제 학원에 딱 들어갔는데 다른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당연히 제가 파인애플이라던가 바나나라던가 이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근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영어 완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진짜 학교에서 꼴찌했던 애들도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바나나든. 그럼 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 상황을 알고 나서 지금 너무 쇼킹인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그 영어를 배우려고 트라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트라이란 말로 그래서 처음 봤어요. difficult. 뭐 이렇게 좀 되게 단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외우려고 했었고 되게 노력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돈이 비싸잖아요, 레슨.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탈북인에게 꼭 필요한 분들이네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저희 배우고 싶은 그런 학생들한테는 정말 귀한 분들이죠. 아, 이건 진짜 박수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진짜 감사한 분들이네요. 너무 멋있다. 아니, 은미 씨는 어땠어요?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서 살 때 북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에 와서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조선족 아줌마랑 같이 일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아줌마가 내가 북한 사람이란 거 몰랐을 때는 아, 아가씨 너무 예뻐 이러면서 잘 도와주다가 이제 사장으로부터 내가 북한 사람이란 걸 안 후부터는 상황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야. 야, 너 이거 해 이러는 거에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줌마 내가 초보가 아니니까 아줌마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더니 어디다 대고 대꾸질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손님들이 있어서 가만히 있다가 다음날 아침 새벽에 가서 그 아줌마한테 왜 북한 사람이 싫으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북한 사람이라는 그 글자가 싫대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를 잡고 막 내동댕이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우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119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아 북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오픈을 아무 사람에게나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렸고 그때부터 박은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다가 영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와. 이분들을 만나면서 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소수라면 나를 좋아하고 우리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은 정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그 빛이 이렇게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빛이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정말 항상 고마운 마음에 이분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희 씨한테서 빛을 봤어요? 네, 저 이 머리에도 지금 빛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케이시 씨, 학생들 중에 은미 씨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Fantastic. Yeah. So number one, she studies really, really hard. Yeah. And number two, she is a special case for us because we have two parts of our program. 네. One part where they only study English. The other part is where they can practice public speeches. She's the only person in our program to have her face hidden 네. and then later become a public spokesperson. So she's really like a special case for us. But the important thing is we've seen her development over the last 2 years, where really she's gone from not using her name and not showing her face, but now she's very public and has much more confidence. 은미 씨가 통역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항상 모자이크로 된 사진을 사용을 했었고 이름도 제 이름이 아니었고 그리고 트랙 1이랑 트랙 2라는 파트 2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영어를 배우는 거고 2개는 이제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처음에는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그 후부터 나는 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는 이만갑에 나오게 됐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학생이라고. 은미 씨가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1대1로 만나면서 희망을 주는 거죠. 네 옆에 정말 내가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고 네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포트한다라는 이제 그런 걸 계속 은미 씨한테 주니까 은미 씨도 내가 굳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창피한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심리적인 도움도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꼭 그러니까, 영어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 돕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원봉사가 이런 거구나. 근데 북한에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자원봉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또 정말 배워서 가요. 또.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은미 씨는 어때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어 배우고 이런 게. 은미 씨 없어요. 북한에서는 우리 미국 놈은 우리 한우를 읽어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미국 놈을 그리고 미국 놈에서 이렇게 도움받고 있는 세상이 너무 희한한 진짜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은미 씨가 좀 모범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어느 정도 하는지 선생님께서 은미 영어가 어느 정도 늘었나 네. 레벨 테스트 한번 살짝 해보면 어떨까요? 기대가 됩니다. How are you today? I'm pretty good. The South Koreans would say, I'm fine, thank you. And you? It is American style. Okay, a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I don't have a plan, just I will study my class in my home. Okay, all right, good. 아니 정도면 몇 레벨인가요? 레벨이 말보다도 일단 이런 웃음과 이런 게 이거 레벨 많이 이런 게 미국 사람 같잖아. 송희 씨, 뉴욕 갔다 왔죠? 네, 뉴욕 며칠 갔다 왔어요? 한 5일 갔다 왔어요. 왕복 6일. 네. 한송이 씨가 내가 볼 때 여기서 제일 용감해. 용감한 거 한송이 아무도 못 따라가. 맞아요.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시죠. 다시 뉴욕이라고 생각하시고. Excuse me. Yeah. I'm sorry, no English. How are you? The question was, you study no English, so how are you? Oh, I'm fine, thank you. 안빠이 고맙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 안빠이다 땡큐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인 이름이 안파인 땡큐 앤드유가 내 이름은 안파인이다. I'm fine. 말 되는데. 나는 빠이다. I'm fine. 근데 저는요 이제 저는 영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영어를 말하면 알아맞더라고요. 지금 송희 씨가 한 것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진짜요? 충격인데 저는 뉴욕 가가지고 아침에 혼자 나가 빵까지 사왔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하고 셀카도 다 찍고. 자, 그러면 영어로 얼마입니까? 뭐라고요? 빵 살 때 어떻게 말했어요? 빵 살 때. 너머치. 이 빵 주세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히얼빵? 컴온. 여기 빵. 제가 함께 갔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빵을 샀는데 이만큼을 사왔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최고다.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외국에 가면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지만 진짜 외국에 가면 영어를 안 배워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자, 우리 박은미 씨가 귀엽다. 그 탈북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우리 케이시 선생님과 이용구 선생님을 위해서 그동안 잘 배운 영어로 감사 인사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Today I'm so happy to see Casey and Ungu, and I am thankful to know you. And Imangab is awesome. Thank you.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케이시 선생님, 이용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1급 정보. 북한 뉴스 속 뒷이야기들 파헤칩니다. 북한 전문가들의 뒷방 토크 북적북적. 네, 북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시각으로요 북한의 뒷이야기를 나눠보는 이만갑의 야심찬 코너 북적북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측 불가한 북한의 이야기를 나눠볼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혹시 찌라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연예인 찌라시라든지. 몰라요. 몰라요? 예. 내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그런 거 때문에. 있잖아요. 예. 김길성 기자 누구랑 연애하더라? 그 남녀 정말 좋지요. 근데 내가 거기 오를 일은 한 번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건 몰라요. 살다 보면 알 수가 없죠. 야, 내가 그렇게 아니 그래도 혹시 주변에서 좋다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몰래 만나는 거 이거 이게 바로 찌라시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전문가 세 분의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북적북적 오늘의 주제 북한 찌라시의 진실. 그것이 너무 알고 싶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찌라시입니다. 그것이 너무 알고 싶다의 김상중하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지역인 함경북도 길주군에 이름 모를 귀신병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귀신병의 증상은 먹어도 살이 빠지고 두통에 시달리며 후각을 잃는다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환자들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실험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귀신병에 시달리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나온 내용이 바로 귀신병인데 저는 귀신병 하니까 우리나라 영화 곡성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보셨어요? 이야, 무섭네. 못 봤어요. 그 재밌는 영화 못 봤어요? 못 보셨구나. 그런 영화도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약간 그 귀신병에 걸린 이야기인데요. 저는 먼저 강철한 대표님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귀신병이 나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 근거 있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강철한 대표님. 예, 저는 그 핵실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그 함북의 그 길주군에 있는 만탑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바로 밑에 이제 핵실험장이 있습니다. 그 핵실험장 바로 옆에는 이제 북한의 악명 높은 화성 수용소와 해령 수용소가 있는데 수용소가 그 해령 수용소, 화성 수용소에서 수천 명씩 거기도 그 만탑산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죄수들이 거기 간다는 죄수가 동원돼 가지고 핵실험장에 공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5차례 핵실험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핵실험 비밀이 나갈 리가 없는 거죠. 또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길주군 지역 사람들. 이 지역에 이제 뭐 1차, 2차, 3차, 5차까지 가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앓기 시작한 거죠. 길주군 지역에 귀신이 돌고 있다. 이 귀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게 왜 아픈지 이걸 이제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위관직들 있잖아요. 김정은뿐만 아니라 고위관직들 거기에 시찰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 때부터 뭐 김정일도 그렇고 뭐 핵무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도 영변 핵기지나 길주군에는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기차로 지나가면서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 이미 노출되고 있고 이걸 막을 힘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김치 부장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방사능 피해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하 핵실험을 하려면은요 최소한 3제곱킬로미터의 그 땅이 필요해요. 그 안에는 사람이 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천물 아니면 우물을 파서 물을 먹어요. 만약 근데 그 물에 이제 핵 실험으로 인한 오염이 된 물을 마셨다면은 당연히 기신병이 걸리는 거죠. 사실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제로 그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태평양 전쟁 할 때 미국이 처음 이제 원폭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사실 그 원폭한 그 지역에 실제로 25만 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살았는데 원폭하는 동시에 7만 명이 몰살을 했어요. 그리고 원폭한 그 당시 그 해 1945년도에 그 숫자만큼 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는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귀신을 본다는 병이 바로 핵실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기성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귀신병이 핵실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내가 왜 이렇게 보냐면 그 길주 그쪽에 청진, 함경 그쪽가 배급지가 제일 먼저 끊긴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 그때부터 열악하게 계속 먹으면서 생존에 오다 나니까 그냥 미쳐도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송장 치고 살이 난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병 같은 건 많나요? 만연하죠. 콜레라, 장티부수, 겨울에 1차 대전 이후에 사라졌던 모든 전염병이 지금 다 돌고 있어요. 북한에는. 첫째는 그거고요. 그 핵시험 한 스케일 자체가 러시아나 미국하고 견줄 수가 없이 작아요. 규모가 작아요. 한반도는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게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일본의 그 핵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 같은 경우도 핵 실험을 작은 양이라든지 뭐 작은 양이라도 하려고 해도 최소한 3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필요하다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제곱킬로미터 그 아니면은 그 안에는 그 풍계리 그쪽에는 지하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 지역에 지하수가 있어서 그게 오염이 됐다 그러면은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 분명히 어떠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1차, 2차, 3차, 4차 숱한 선진 국가들이 그 방사물 물질을 축출해내려고 계속됐는데 미소 소량을 다 발견했어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지하 핵실험이기 때문에 사실 지하 핵실험은 대기 오염이 안 돼요. 전혀 안 되는데 단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은 대기 오염은 미치지 않지만 지질, 땅에 오염은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귀신병이 돌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돌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걱정인 게 뭐냐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정말 6차 핵실험과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까요?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사실은 북한이 먼저 핵실험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ICBM을 먼저 발사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기가 언제나 했을 때 저는 아마 김일성 그 생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게 4월 15일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또 마침 김일성이 태어난 지가 105년. 북한 말로 꺾이는 해거든요. 근데 북한은 미사일을 쏠 때 어떤 핑계를 대고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쏠 때 우리는 인공위성을 쏜다. 이런 식으로 쏘는 거고. 그리고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은 북한이 이제 ICBM을 발사한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제 제재를 가하고 북한의 생션을 또 할 때 그때 아마 반발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반발로서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봐요. 핵실험도 그렇고. 왜? 지금 상황이 오바마 때하고 달라요. 이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행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고 북한이 지금 핵 문제를 20년 거의 끌고 오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는 전략적 인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김정은이도 생각할 거예요. 이제 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거는 굉장히 데미지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공화당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공화당을 아주 무서워하죠. 저는 이제 그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좀 쏜다고 보고 있습니다.
쏜다. 네, 쏜다 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예, 왜냐하면 2016년도 2월달에 이제 광명성 4호를 쏩니다. 그게 이제 약간 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흉내를 낸 거지요. 거리상으로. 예, 그리고 네. 이제 올해 지금 그 이제 엔진 실험을 했는데 이게 바로 고체 연료를 활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기 위한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국을 쏠 수 있는 그 핵능력, 그러니까 핵능력은 되지만 그 핵탄두를 달아서 탄도 미사일을 이제 미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이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월 달에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지금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굴하지 않겠다.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제 선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사실 이 얘기 모두가요. 네.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지게 되면 솔직히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 핵사이다. 우리 또 김기성 기자님.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알 근데 거는 김기성 기자님, 네. 핵사이다 뜻은 아세요? 핵사이다. 하여튼 뭐 시원하단 소리겠지. 뭐 시원하단 소리겠지. 맞아요. 근데 네. 그 핵실험을 해서 북한 주민이 더 어려워진다. 네.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 김정은이가 더 어려워지지 북한 주민이 더 어려워지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어려운 나라예요. 이미 어려서 계속 내려가는 나라고 이번에 6차 있다고 해서 훅 내려가는 그런 건 없어요. 이미 그 구체제로 다 고질하게 됐기 때문에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위험해지든지 살아나든지 죽든지 그 길이에요. 김정은이 힘들어지는 건 맞지만 김정은 정권이 힘들어지면 북한 인민도 힘들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세컨더로 보이콧이라는 이제 그 새로운 무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중국의 JTC가 그 회사가 이제 그 북한의 핸드폰을 팔아먹다가 걸려가지고 1억 5천만 불의 벌금 포탈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의 기업들을 쪼기 시작하면 또 인민들을 쪼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김정은도 힘들어지겠지만 인민도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요 술자리를 하게 되면 3차, 4차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핵실험 6차까지 한다는 건 정말 와 이건 북한 주민들한테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교훈은 불나비는 불에 타 죽는다는 거예요. 네? 역사적 교훈. 옛날부터 내려온 격언이 불나비는 불에 타 죽는다. 불나방은 불에 타 죽는다. 네, 불나방은 불에 타 죽는다. 불나비가 누구예요? 불나방 김정은이죠. 자꾸 해가지고 부장난하면 지금부터 타 죽어요. 저도 제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북적북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주 스타일 난다고 하죠. 소화하는 이 능력이 달라. 평양 사람들은 당연히 줄을 서요. 확실히 지방 사람들하고 틀린다. 평양이란 건 조선이 말 그대로 얼굴이잖아요. 평양에 꽃제비가 있다는 거는 조선 망신이라는 거죠. 평양시에 단 한 명의 꽃제비가 없을 때까지 다 없애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북한 평양시는요 하나의 세트장이에요. 김정은을 위해서 쪼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민욱 씨 오늘 나오셨는데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그동안 TV에서 이렇게 북한에 계셨던 분들 이렇게 뵈면서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뵙고 하니까 또 너무 감회도 새롭고 너무 반갑고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게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오실 거니까 그렇게 마지막처럼 인사하세요. 자, 이제 만나라보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 해봤는데요. 정말 뭐 어쨌든 뭐 관광 산업이 어떻게 되든 네. 이게 또 주민들의 행복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행복한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굿나잇.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